나르시시스트의 사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듯한 희망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과 간절한 목소리에 드디어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사과는 정말 미안함의 표현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처절한 두려움의 발로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봐, 그리고 당신에게서 어떤 감정적 에너지를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눈물 젖은 미안해라는 말은 당신을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또 하나의 정교한 전술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한 반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을 그들의 불행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왜 진심이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과는 반성이 아닌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공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과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서 얻어왔던 모든 이점들,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타인으로부터 얻는 관심, 인정, 칭찬, 찬사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마치 산소와도 같습니다. 이 공급이 있어야만 그들은 자신의 허약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쳐서 거리를 두거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경계선을 긋거나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이 산소 공급이 끊기는 듯한 패닉에 빠집니다. 이 패닉은 결코 사랑이나 공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죽음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요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너무 멀리 밀어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즉시 전략을 바꿉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반성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모든 말을 속삭이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변화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과가 공허하게 들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눈물로 사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또는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러진 않았을 거야 라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끼친 상처를 이해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잠시 당신을 진정시키려는 일종의 위기관리, 즉 데미지 컨트롤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의 끝을 이야기하거나 명확한 선을 그었을 때 그들이 분노해서 애원으로 얼마나 빨리 태도를 바꾸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한순간은 소리치고 당신을 묵살하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매달리고 이번만은 정말 다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그들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감지하고 그들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원 혹은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과가 두려움에 기반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 사과가 결코 지속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결점을 마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 어린 사과나 거창한 제스처, 달콤한 약속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것만으로 당신을 계속 곁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계를 풀고 안심하는 순간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정확히 똑같은 상처 주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당신의 치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과가 당신을 그 관계에 머물게 하거나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을 자격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보다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사과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사과는 겸손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반면 두려움에 기반한 사과는 조종하려 들고 절박하며 오직 통제력을 되찾는 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당신은 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후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두려움을 뉘우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인격, 감정,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칭찬이나 관심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원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거나 경계선을 설정하면 그들의 공급원이 위협받고 극심한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과는 흔히 매우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같은 말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들은 당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고 바로잡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이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그들의 태도는 돌변할 것입니다. 눈물의 사과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다시 분노하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에 기반한 전술이 실패하자 그들의 본 모습인 특권의식과 분노, 경멸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혹은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야말로 그들의 사과가 얼마나 얕고 이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친절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필요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찬 사과에 흔들리는 대신 그것을 생존 전술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감정적 공급원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상호 존중과 진정한 보살핌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는가? 그들의 두려움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과 당신이 주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들이 심어놓은 죄책감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 당신 자신의 안녕을 존중하는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생명줄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성숙과 치유, 그리고 신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겸손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사과는 겸손함이 위협하는 깨지기 쉬운 자존심 때문에 얕을 수밖에 없고, 책임감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는 것이기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어적인 태도 없이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심으로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우월하다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책임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며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감은 덫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날 것을 두려워할 때 거창한 약속을 하지만 이기가 지나가고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악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얕은 사과와 공허한 약속을 진정한 변화로 착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겸손과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이 틀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두려움에 기반한 사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당신을 그들의 역기능적인 세계에 묶어둡니다. 그 사과는 치유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 조종과 죄책감, 헛된 희망이라는 덫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사과를 믿고 경계를 풀 때마다 이 쇠사슬은 당신을 더 깊이 올가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당신의 자존감과 현실 감각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타당한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는 한 그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을 끊는 것은 그들의 사과를 있는 그대로, 즉 성장의 신호가 아닌 통제의 도구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절박한 말이나 극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일관되고 겸손한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거나 그들의 역기능적인 삶의 무게를 짊어질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찬 사과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지 못하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당신 자신의 치유를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사과가 당신을 묶어두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그 쇠사슬을 끊고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할 힘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